박기락 교수입니다. 오늘은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쟁을 왜 할까 하는 게 전쟁의 목적과 목표인데, 이 목적과 목표를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목적은 좀 더 추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쟁을 필요로 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또 전쟁의 결과로서 달성해야 할 상태가 뭐냐, 이게 목적일 것이고요. 그 다음 목표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무엇이 이룩되어야 하는가 하는 조건과 과제에 해당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의 목적이라면 영토를 내가 확보해야 되겠다, 부를 확보해야 되겠다, 위협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념 종교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유엔이 이 강제 조치를 하라고 해서 내가 한다, 이런 것이 이제 전쟁을 필요로 하게 하는 원인이 목적이 되겠죠. 근데 목표는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의 군사력을 경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의 군사력이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그것을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의 목표는 적의 군사력이고,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완전히 경멸할 수 없으면 강화 조건을 또 형성한다든지, 적에게 피해를 강요해서 적이 전쟁을 중단하도록 한다든지, 우리한테 어떤 필요한 시간을 획득한다든지, 그리고 적을 아주 전쟁에서 이 나쁜 쪽으로 묘사하는 적의 평판을 격화시키는, 이런 다양한 이제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에 비해서 목표는 명확해야 되고, 또 달성 가능해야 되고, 또 목적에 기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과 목표를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부분이 이것을 정당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가 수행하는 전쟁은 정당하다는 거죠. 그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유의 전쟁, 이건 지금 또 정당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했다 하는 것은 이게 정당하게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정의의 전쟁, 이거는 아직은 과거에는 정당할 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정당하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가 정의의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기독교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건데, 공산주의자들도 공산주의 혁명을 위한 전쟁은 정의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제가 나무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나무가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번영, 안정, 문화, 행복, 자유, 이런 것들을 뿌리가 튼튼하도록 하는 것, 외부 침략으로부터 방어하는 거죠. 사실은 뿌리가 어지간해도 사실은 나무는 잘 자랍니다. 그러나 뿌리가 점점 취약해서 무너지면 나머지는 다 붕괴되는 거죠. 또 사실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쟁의 원인과 예방에 대해서도 상당한 연구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전쟁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의 어떤 공격적인 본성, 또 이제 타협을 잘 못하는 본성, 이런 게 있더라. 또 국가가 체제가 전체주의라든지 군국주의라든지 이런 나라가 많으면 전쟁이 일어나더라. 세 번째는 이제 이 국제 체제가 이 세계 정부가 없다. 세계에서 어떤 나라가 잘못했을 때 그걸 응징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이 인간의 본성 바꿀 수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계 정부, 이것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이제 이 유엔 헌장 제 42조를 통해서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도록 했는데, 이게 사실 이 여러 나라가 다른 한 나라를 군사적 응징한다는 게 시행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주주의로 바꾸면 좀 더 이제 그 전쟁이 빈도가 약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민주평화라고 말을 하는데요. 민주주의가 되면 평화가 증진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되는가? 대부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전쟁이 거리가 먼 것은 사실입니다. 민주주의가 강조하는 것이 이제 민주주의가 많으면 전체주의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타협 관행도 확산되고 여론의 비중이 증대되니까 국민들은 전쟁하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확산이 돼서 전쟁 자체가 경제를 완전히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경제적 손실이 너무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이제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금 그 민주주의가 증진됨으로써 전쟁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이 추측은 가능하지만 아직 확신하기는 어렵다. 특히 민주주의의 우유부단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은 전쟁을 통해서 좀 소규모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큰 전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현재 그 핵무기가 계속적으로 증강되면서 미국과 러시아가 이 군비 경쟁을 치열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 핵전쟁이 어떻게 될지 지금 현재 민주주의가 진행되면서 과거에 비해서 핵전쟁에 대한 경각심 이걸 훨씬 더 줄어든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 전쟁의 불꽃이라는 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인간의 어떤 본성, 그 다음에 국가, 호전적인 독재자, 그 다음에 무기력한 국제사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이 전쟁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겠죠.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사실 뭐 남북이 다 지금 조금 감정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이 호전적인 독재자, 북한 요소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참고됐으면 좋겠습니다.